자, 이미 김수민님을 보냈음에도 이 며칠 동안 굉장히 지금 희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화면에 많은 동료들 그리고 며느리인 서효림 씨까지 통곡하고 있는 모습들, 많은 국민분들께서 워낙 많이 보신 장면이라 아마 보시다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이 짧은 한마디가 온 국민의 마음속에 많은 공감과 또 많은 슬픔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게 떠나보낸 일용엄니 김수민님에 대한 이 비하인드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동민 씨가 결국 입을 연 부분도 있고요. 나아가서는 이렇게 떠나보낸 김수민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혈당 쇼크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이해가지 못한다라는 분들도 많았고요. 나아가서는 가장 결정적인 거, 계속하여 김수민님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김수민님의 남편, 이 남편분은 정말 김수민님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을까? 며느리와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바로 옆에 있을 남편마저도 그걸 모를 수 있었을까?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김수민님의 가족 사진인데, 과거 서효림 씨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단체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 고인이 되신 김수민님, 아들 정명호 씨, 그리고 서효림 씨, 그리고 아버지까지 이렇게 다 같이 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사진 찍을 때에도 김수민님은 아들 부부에게 엄청난 애틋함을 보여주고 있고, 아버지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젊은 날에 이 아버지가 또 김수민님을 많이 힘들게 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김수민님 젊은 시절에 어땠느냐? 많은 배우들이 극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29살 때의 정말 어린 나이로 70대의 노모 역할을 수행해냈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 이 전원일기 몇 편 정도는 봤던 것 같은데 당연히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수민님이 29살이었다. 심지어 연기를 너무나 잘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이 당시 72세일 때 이미 60대가 넘어가는 일용엄니를 21년간 연기를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와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잘 모를 정도로 큰 차이가 났었다. 이런 이야기도 당시에 쏟아졌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35세 때 이렇게 일용엄니를 연기해낸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 많은 배우들에게 사실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 김수민님이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젊은 시절 때의 모습이요. 어마무시한 미녀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나이대가 조금 높으신 어르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김수민님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로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집중받았고 사실 정말 큰 인기를 몰았습니다. 지금 보면 이 당시 때 잡지 사진들인데 사실 굉장히 날씬한 몸과 굉장히 예쁜 외모로서 데뷔하자마자 엄청난 주목을 받았거든요. 근데 참 과감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60대의 노모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한다니. 그 당시에 60대면요.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한 80대 정도의 나이를 연기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김수민님인데 이런 아내를 두고 바람을 폈었던 남편. 사실 김수민님이 이미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각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큰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당 쇼크가 왔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기 보면 한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김수미 고혈당 쇼크에 그게 도대체 무슨 병이냐? 논란 반응, 의사의 경고. 자, 이 사망 원인이 고혈당 쇼크였다. 많은 누리꾼들이 빗발쳤습니다. 도대체 고혈당 쇼크가 뭐냐? 저혈당 쇼크와는 다른 거냐? 누구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혈당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면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고혈당으로 인한 급성 합병증을 흔히 고혈당 쇼크라고 표현하지만 의사들이 사용하는 정식 의학 용어는 다르다고 해요. 자, 한양대병원 교수는요, 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당뇨병성 증후군이다 라고 있는데 용어가 어렵고 일반인이 모르다 보니 그냥 고혈당 쇼크다 라고 표현을 한다. 고혈당의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증세를 잘 보세요.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의식을 잃거나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이면서 오심, 구토, 복통, 의식 저하 등이 나타났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하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가 며칠 동안 물을 너무 많이 마셨고 소변을 굉장히 많이 누고 몸무게가 계속 빠지면서 무기력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둔감해지는 등의 의식 상태가 변했다면 재빨리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김수미님 어땠습니까? 지난 9월 한 홈쇼핑 채널에 출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김치를 홍보했으나 평소와 다른 모습과 행동으로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방송 중에도 말을 하다 숨이 찬 모습을 보였고 가벼운 물체를 들 때도 손을 떨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 당시 때 예고가 됐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방송 이후에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얼굴이 굉장히 부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도 굉장히 느리고 뭔가 손도 떨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 당시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지만 결국 건강 이상 없다라는 아드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저와 같은 유튜버는 굉장한 비판을 받았죠. 왜 어그로 끄냐? 어그로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박정환 교수는요,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분비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분비물이 혈당을 엄청나게 올려버린다고 해요. 여기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걸 줄이기 위해 분비되는 물질이 있는데 문제는 그 물질이 혈당 수치를 엄청나게 올려버린다. 당뇨병 환자이면서 평소에 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순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미님 같은 경우 의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연세에 비해 방송활동이 왕성했다. 소송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힘들었을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을 거다. 버젓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결국 김수미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장동민 씨와의 이야기가 또 집중을 받고 있어요. 김수미님의 양아들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동민 씨. 장례식장엔 갈 거죠? 이 악플 하나가 장동민님을 펑펑 울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직접 이번에 발인식에 최전선에 섰었던 장동민 씨이기도 해요. 자, 이 두 사람은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방송을 통해 공공연하게 아들, 엄마라고 부르며 수민의 반찬, 최고의 한방, 예능 방송에 함께 여러 번 출연을 해왔습니다. 근데 2021년도 장동민 씨가 결혼할 때인데요. 김수미 씨를 초대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김수미님은 지난해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장동민을 호적에서 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민을 너무 예뻐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많이 했는데 결혼할 때 인사한다고 하더니 결혼하고 애 낳도록 소식도 없었다. 결혼 선물까지 준비하고 스케줄도 비웠는데 결혼식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예능 방송에 나가 완전 아웃이야 라고 했더니 상처받았는지 계속하여 나한테 전화가 왔었다. 알고 보니 장동민 씨 결혼식에 다른 연예인들도 초대하지 않고 가족끼리 간소하게 했더라. 그래서 나는 재밌으라고 한 말이었다. 진짜 너가 싫었다면 그런 말도 안 했다라고 당시 해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김수미님의 부고가 전해진 뒤에 장동민 씨 인스타그램에 그래도 장례식장에 갈 거죠?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방송 이외에는 볼일 없는 사이지만 너무 속보였다. 김수미님은 방송 2년 이상으로 당신을 생각했는데 동민 씨 아이들 보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둘째 나올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줬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계에 따르면 장동민 씨는요, 부고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빠르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빈소에서 참다 응고까지 직접 맡으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동민 씨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겠지만 얼마나 그것이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동민 씨 스스로 굉장히 후회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김수미 님이 젊은 시절 이 자신의 남편이 바람도 피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다고 해요. 근데 그런 남편에게 감동받아 운 적이 있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죠. 이 당시 때 남편이 119를 불러줘라고 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아팠던 남편이 병원도 안 가고 딸 결혼식을 못 볼까봐 진통제만 먹고 버틴 거였습니다. 그렇게 119를 부르고 나서 응급실에 가 심근경색 수술을 했었죠. 의사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딨냐, 버틴 게 기적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이 잘 안 되어 중환자실에 보름 동안 있었는데 신혼여행을 갔던 자신의 딸이 아빠와 연락이 안 된다고 물어보자 신혼여행을 망칠까봐 얘기도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이 펑펑 울었다고 해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고 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수민 님이 젊은 시절 그렇게 자신을 고생시켰던 남편에게 감사 영상을 남겼어요. 명호 아빠, 내가 그때 표현을 안 했다. 나 무뚝뚝한 거 알지 않냐? 하지만 참 고마웠다. 지금도 응급실에 갑자기 가서 병원에 있지만 잘 버텨달라. 명호가 둘째를 낳는다고 하니까 둘째를 낳을 때까지 버텨달라. 녹화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갈게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왜 남편분은 그러면 김수민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을까? 아니, 남편이면 김수민님이 호흡을 하지 않는다거나 자다가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선 많은 해석이 있었습니다. 전화기쯤 되면 각방을 쓴다. 제가 볼 때도 각방 쓸 확률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도 각방을 쓰셨고 또 이 나이대 분들은 각방을 많이 쓰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남편분도 여전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김수민님을 돌볼 만한 여력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해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김수민님 같은 경우 평소 스트레스가 심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사전에 예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이 다 알고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해석도 참 많습니다만 이게 알다시피 김수민 님이 수면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들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거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많은 추측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사실 이 탁재훈 씨, 이상민 씨 워낙 이 김수민님과 또 켜켜이 쌓여왔던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추억이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일까요? 이 김수민님을 보내드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빈소를 찾아가서 보내드렸어야 하는 이 현장에 있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에 결국 이 두 사람은 귀국 이후에 늦은 작별 인사를 건네기로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특히나 김수민님과 각별한 사이를 자랑했었는데 두 사람 다 해외 촬영을 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는 대로 작별 인사를 건넬 예정이었다라고 합니다. 탁재훈 씨는 김수민님이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으니 얼마나 이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생전 김수미 씨가 친아들처럼 챙겼던 정준하, 윤정수, 장동민 이 사람들은 다 참석을 했지만 탁재훈, 이상민 두 사람은 해외 촬영 때문에 빈소를 찾지 못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고 합니다. 탁재훈 씨는 이렇게 이상민 씨와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어머님이 유채꽃을 좋아하셨죠? 아무 인사도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저보고는 재밌게 해달라 해놓고 왜 저한테는 슬프게 만드시나요? 언젠가 다시 뵐게요. 편히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이 김수민님을 떠나보내기가 힘든 분들이 사실 이 화면에서처럼 서유림 씨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하여 김수미님을 그리워해서일까요? 정말 대단한 결단을 내렸어요. MBC에서 김수미님 추모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MBC 온 채널이 국민 배우 김수미님을 추모하기 위한 특집 방송을 편성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특집 방송이 바로 29일 오후 8시부터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다큐플렉스 전원일기 김수미 배우 추모 특집편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 9시부터는 김수미 배우님의 연기력이 돋보이는 전원일기 주요 에피소드 3편도 연속으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알고 있는 거죠. 이 김수미라는 배우가 얼마나 대단한 배우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리게 만든 장본인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수미님을 추모하면서 일용엄니 다시 방송에서 만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전원일기 3편은요 308회 일용엄니 바람났네, 653회 공주님 치마, 그리고 1024회 시어머니들의 점심 식사, 이 3개 편이 방영이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 왜 방송을 하게 됐느냐? 이 문화방송온 MBC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했던 김수미 배우님의 따뜻한 모습을 다시금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번 특집을 기획했다. 그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많은 분이 위로와 공감을 얻으시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MBC에서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연예인, 많은 가수들, 배우들, 개그맨들 정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우리가 떠나보낸 적이 많은데 이렇게 김수미님처럼 특별 편성이 된 경우는 절대 흔치 않다. 그러니까 방송가에서도 김수미라는 배우를 배우로서 얼마나 극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장례식장에 가장 누구보다도 일찍 찾아와서 정말 슬픔을 참 많은 분들에게 보이게 됐었던 것이 이 며느리 서효림 씨 뿐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죠. 바로 신현준 배우 되겠습니다. 내겐 정말 어머니다. 편히 쉬시길 바란다. 이 신현준 씨가 첫날 빈소에 가장 빠르게 도착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눈물 흘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리셨습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 28일 날 오늘 방송된 박명수 씨의 라디오쇼에 게스트로 신현준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조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했다고 해요. 신현준 씨는 처음부터 어두운 표정을 전혀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스케줄은 사실 이전부터 잡혀 있었던 스케줄이었다라고 해요. 이야기도 하고 싶어서 나오기로 결심했다라는 전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현준 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일본 팬미팅이 있어서 공항을 가던 중에 비보를 듣게 되었다. 바로 어머니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일본 팬미팅을 가고 있던 공항에서 바로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김수미님의 장례식장으로 뛰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가하게 여유있게 있다가 소식을 듣고 뛰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남다른지를 좀 알 수 있죠. 많은 작품을 같이 하기도 했고 정말 어머니처럼 지냈다. 모두의 어머니, 국민 어머니이시지 않냐. 정말로 황망하다. 가족들의 대표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라고 또 눈물을 울컥했고요. 뒤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들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해 주시고 슬퍼해 주셔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다. 다들 어머니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셔서 참 감사드린다. 그곳에서는 스트레스 없이 편안히 잘 계시면 좋겠다. 라고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도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불과 75세의 나이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제 영상에 좀 남겨주시더라고요. 요즘 어르신들 정말 곁에서 지켜보시지 않고 건강관리 조금만 소홀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사람이 한순간에 갈 수 있다. 그러니
항상 긴장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도 건강을 잘 챙겨야 하며 특히 친족 간의 주변 가족들은 더더군다나 꼭 서로의 건강을 살펴보길 바란다라고 정말 안타까움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정정했었던 김수민님을 떠나보내는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이며 이 박준금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김수민님과 즐거웠던 시간 속 애도를 표하면서 슬프고 굉장히 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김수민님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이렇게 SNS에 공개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어요. 참 젊었을 때의 박준금 씨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날짜를 보니까 2016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이렇게 함께 촬영했었던 모습을 매번 찍어두고 뭐라고 했느냐? 슬프고 너무나 갑작스러워 허무하다 라면서 이 짧은 편집 영상을 추모 영상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간섭이 없어요. 이번에 황정음 씨입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이 얼마나 다양한 선후배 동료들과 돈독한 이런 인연을 쌓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김수미 애도한 황정음. 음식을 나눠주시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정음 씨가 아들이랑 멀리 와서 쌤 가시는 길 인사도 못 드렸다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었던 인연을 이어가며 촬영장에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모습,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오셔서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과 오순도순 나눠 먹던 우리의 소중한 추억들 예쁘게 간직하고 저도 선생님처럼 후배들에게 따뜻한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사실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추모하고 마음 아파하고 존경을 표현하는지가 저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보여진다라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김수미 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고 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조차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특히나 그 중에서 며느리와 이 며느리인 서효림 씨와 특히 고부관계였던 시어머니 김수민 님은요, 정말 좀 남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내용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집 증여까지 해줬다. 애틋한 고부관계가 재조명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이 사기 사건 연루 보도에 서효림 씨가 굉장히 힘들어 했을 거라고 생각한 김수민 님은요, 자신의 집까지 증여해줬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2019년도 정명호 씨와 결혼을 하게 된 서효림 씨 아닙니까? 근데 이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기 이전에도 김수민 님과 애틋한 사이였다라고 했었죠. 이미 시어머니가 날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며느리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한다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 사랑해준 시어머니처럼 나도 며느리를 사랑해줄 거다. 사실 이 나이 때 시어머님들 중에서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김수미님은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있으니까 나도 이 다음에 며느리를 보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사랑해 줄 거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에 4년 동안 딱 3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다. 그렇게 아꼈던 며느리 서효림 씨가 자신의 아들 정명호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보도가 나오니까 자신의 집을 증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결국 무혐의로 판정이 났지만 그 당시 때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봐 내 집을 증여해줬다. 만약 며느리 마음이 돌아서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법적 위자료 5천만 원밖에 못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증여해준 집으로 아이들과 잘 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의 와이프이긴 하지만 이 서효림 씨가 자신에겐 딸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준 집으로
아이들과 잘 살라고 이야기를 하며 증여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눈물 나는 비하인드 아닙니까? 그러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재조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당시 이미 이 서효림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어머니가 신사동 건물을 날 앞으로 해줘서 결혼 생활을 참을 수 있었다. 나도 아들이 있으니까 이 다음에 며느리를 보면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것처럼 사랑해 줄 거야 라고 똑같이 결심을 했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신사동 건물을 또 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만 준 게 아니라 건물까지 준 건지 아파트를 그냥 건물이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대목은 강남에 위치한 신사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신사동에 있는 건물 값은 뭐 당연하고요. 아파트도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수십억의 재산을 내 아들과 이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며느리를 챙기기 위해 증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에도 그렇게 재산을 증여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진심을, 뭐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 이 진심을 며느리인 서효림 씨가 모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이 김수민님의 남편분도 사실 자신의 딸의 패백시까지 심근경색을 숨기며 지켜왔던 것에 김수민님이 많은 감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서효림 씨가 이렇게 재산을 증여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김수민님의 남편분도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재산 막 제재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에게 재산이 증여될 수가 있었다.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고부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이 서효림 씨의 시어머니인 김수미 님께서 이 취침을 하고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펑펑 울 시간에 어머님을 좀 더 잘 보필했다면 어땠을까? 이 김수민 님이 혼자서 방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항상 옆을 지키고 있었다면 최근에 당뇨 수치도 500이 넘었고 얼굴도 퉁퉁 부었는데 그때 잘 대해줬다면 어땠겠느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 김수민 님이 어쨌건 정말 아꼈던 가족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분들보다도 이 며느리인 서효림, 그리고 주변 동료, 지인, 가족들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번졌는지 군산 출신의 명배우로서 이름을 날렸던 김수미 님께서 이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이 군산 지역에는요 모조리 슬픔에 잠겨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 김수미 추모 공간, 김수미 님이 이렇게 촬영을 했었던 이 장면의 그림이 또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꽃이 놓여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김수미 님께서 아시다시피 군산이 고향이기 때문인데 고향이었던 군산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다 보니 이 군산 시민들께서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김수민님은 군산 신흥동에서 태어나서 군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군산의 한 유명 교회 설립자가 조부였던 만큼 고인과 군산의 인연은 운명적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004년 당시 전북 도내 최대 행사였던 이 군산 국제자동차 엑스포 홍보대사로까지 활동을 했었고 자신의 고향의 먹거리와 관광 명소를 적극 홍보하며 꾸준한 장학금 기탁 등 정말 애향을 몸소 실천했다고 합니다. 사실 군산시에서는요, 이 김수미 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말랭이 마을에 김수미 거리와 생가를 조성하기도 했는데 사실 안 그래도 친분이 두터웠던 군산 시장님은 너무 빨리 가셨다,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며 울먹거렸다고 합니다. 뭐 그냥 연예인이다, 뭐 흔히 딴따라다 이렇게 비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연예인 한 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어머니, 또 우리들의
또 지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참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선배님의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행사가 있으면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는데 갑자기 부고를 접하니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했다고 해요. 그동안 고향을 향한 무한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전남 홍보대사로 활약했었던 김수미님의 별세를 또 애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님의 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김수미님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 전남도 홍보대사를 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전라남도지사 전남지사님이 또 이 애도를 보냈다고 합니다. 동료들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자였던 분들도 단순히 그냥 일을 하고 돈을 주고받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심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참 동료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김수미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전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어요. 오죽했으면 이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엄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겠습니까? 아이러니 하실 거예요. 아니 김수민 님이 생전에 뭐 사업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려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수민 님은요 생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던 배우입니다. 그러니 이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후배들과 가족들, 지인들 오죽했으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다라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김수민님의 이 애통한 상황을 온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김수민님은 사랑만큼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정작 김수민님이 잘못한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안티들의 댓글로 인해서 나는 세상을 떠나는 심정을 알 것 같다. 이거 아십니까? 김수민님이 과거 삭발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조영남, 이경규 이들과 함께 한 예능방송 프로그램을 해 나가려고 하던 와중에 김수민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삭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영남 씨와 또 다투게 되면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김수민님이 사실 과거 KBS2 나를 돌아봐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가지고 어제 한숨도 못 잤다. 박명수가 매니저를 한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댓글 중에 김수미 네가 박명수와 같은 고향이라고 꽂아줬냐? 전라도끼리 잘해 먹어라. 이런 글이 있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 영상에도 뭐 김수민님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서 비판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실 그 문제와 관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김수민님이 무슨 범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김수민님이 이 당시 때 이제까지 이렇게 심각한 댓글은 처음이었다. 안티글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후배들의 심정을 알겠더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런 소리를 듣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싶었다. 그래서 보이십니까? 내가 바느질 그릇에서 가위를 꺼내가지고 내 머리를 내가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여자인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나한테 그렇게 댓글을 쓰신 분이 정식으로 나에게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박명수를 꽂아줄 힘도 없고 장동민과는 처음부터 손발이 맞았기 때문에 박명수에게도 장동민이 그립다고 했다. 본인이 개인 사정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확실하게 발표를 안 해서 나한테 이러나 싶다. 정말 정중하게 사과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명숙 씨는 여기에 김수미 선배님은 악플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악플을 보시고 큰 상처를 받으신 것 같다.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프로그램은 시청자분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큰 웃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수민님과 또 조영남 씨가 다투게 됐었죠. 이 가짜뉴스 채널들 보니까 이 조영남 씨를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초대받지 못한 조문객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 하면서 고인을 정말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헛소리 하는 가짜뉴스 채널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조영남 씨와 김수미님은 그 이후에
뭐 프로그램 때문에 만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딱히 눈에 띄는 왕래가 없기는 했습니다만 뭐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김수민 님이 생전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힘들어서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까지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는요, 사실 김수민 님이 욕쟁이 할머니고 굉장히 거세 보이고 뭔가 센 언니, 센 누나, 센 엄마 이런 느낌이지만 뭐 주변 지인들의 증인들처럼 정말 너무나 좀 마음이 여렸던 그런 한 여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며느리였던 서효림 씨가 이 김수민 님을 엄마 고생만 하다 가서 어떡해 라며 오열하고 힘들어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화면에 다 담겼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데 삭발을 과거에도 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년도에 났던 기사지만 사실 이 사건은 더 예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김수민 님의 얼굴이 보이는데 사실 이 당시 때 이 김수민 님이 이때도 참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힘들어 했나 제가 한번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삭발이라고 검색만 해보면 얼마나 놀랬길래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 때 KBS 방송에 등장해서 예전에 아주 힘들 때 삭발을 하고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김수민 님이 1998년 8월달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후진을 하다가 급발진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하필 이때 시어머니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사고로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서 김수민 님은 우울증과 굉장한 알코올 의존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막 빙의 증세까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한 스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김수민 님은 사고로 친정 어머니처럼 여기던 시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었고 절에 있으며 새벽에 일어나 공양밥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스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힐링이 됐었던 김수민 님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김수민 님께서 그렇게 요리를 잘했던 이유가 자신의 어머니의 겉절이 김치가 생각나서다. 그래서 자신의 딸에게 새끼손가락을 걸며 엄마가 꼭 너한테 음식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일화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에 만나게 된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좋아하고 따랐던 김수민님 입장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기사가 사고를 내어서 어머니를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김수민님이 이렇게 안티들의 글로 결국 삭발을 또 했었던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김수민님께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자신이 나오던 연극이 소송에 걸리고 출연료를 못 받고 아들도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게 스트레스가 사람이 적을래야 적을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참 이 안타까운 상황이 이미 계속하여 조금씩 뭔가 암시가 되고 있지 않았나. 그때 조금만 더 이 김수민님을 좀 우리가 잘 봤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물론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긴 했지만 어찌됐건 참 이제 와서 돌이켜봐도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분들의 이야기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많은 동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한 해, 두 해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눈물 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김수민님의 이 연결식 발인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며느리인 이 서유림 씨, 따님처럼 이 김수민님이 아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두가 통곡을 하며 떠나보낸 우리들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서유림 씨와 관련된 김수민님과의 비하인드가 또 공개가 됐고 그에 따른 유산, 증여세, 폭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